아, 나는 자유롭다. 늦잠 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야식도 내 맘대로, TV 리모컨도 완전 내 거. 그렇다. 나는 나 혼자 산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솔로가 질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니 왜죠? 혼자 살면 잔소리 안 들어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마음속에 슬금슬금 피어오르는 외로움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누군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며 건강한 경쟁심을 느낄 수 있는 헬스클럽, 주말마다 나가는 동호회나 종교활동, 동네 단골 카페 같은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해 보시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주말에도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대문 활짝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참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니, 안 그래도 혼자 살 때 아프면 서럽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 문제까지 또 있다고 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면은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죠. 정말 엄청난 의지력으로 루틴대로 살겠다 하지 않는 이상 가끔 흐트러질 때도 있고, 또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지하는 경향이 다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제3의 공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꼭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 역시 집도 직장도 아닌 내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요. 일 생각, 자기계발 생각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서 힐링과 재충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4892님,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꿈꾸는 막내 동생의 댄스 학원을 등록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딸처럼 키우는 동생인데요. 늦둥이라고 집에서 예쁘다 해줬더니 연예인이 되려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우리 막내 동생분 댄스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밀어봐 주시고요. 또 나중 일은 그때 가면 또 알게 되겠죠. 아무튼간 화이팅입니다. 3199님, 언니,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는 엄청 까불까불합니다. 그런데 낯을 가리다 보니 안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뚝딱거려요. 지금 이직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아직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친해지면은 까불까불해지는데 그 전까지 뚝딱거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금세 친해질 것 같아요. 3199님. 그때까지도 3199님도 제가 화이팅 해드릴게요. 2326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은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 한마디입니다. 자책하게 될 때마다 저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 2326님은 자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내가
못나고 뭔가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316님, 그리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또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셔서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316님도 많이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897님이 집 앞에 맛있는 분식점이 생겼습니다. 매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쁨은 큰데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은 어쩌죠? 안 되죠. 나날이 늘어가는 뱃살 막아야 합니다. 매일 맛있는 거를 드시더라도 드시고 나서 바로 좀 운동을 해 주신다던가, 아셨죠? 집에 올 때 좀 많이 걸어 오신다던가 15분 이상 걷는다던가, 아니면 매일 드시지 말고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드신다던가, 아니면 먹는 메뉴를 조금, 먹는 양을 조절해 보시길 바랄게요. 조심하세요. 그 떡볶이가 혈당 스파이크 제일 높대요. 헬스 트레이너가 말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3897님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455님이 오늘은 동네 투어를 하려고요. 동네 맛집 찾아가고 동네에 자리 잡은 아늑한 카페도 가보고요. 신청곡도 있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5455님 오늘 동네 투어 잘 하시고요. 신청곡 같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동네. 1326님, 집에 러닝머신을 들였는데요. 하루에 10분 겨우 뛰고 있습니다. 내일은 2분 정도 더 뛰어보려고요. 한 걸음 더 들려주세요. 1326님, 큰맘 먹고 집에 러닝머신 들이셨을 텐데.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봐볼게요. 다음은 1416님입니다. 대학교 때 미팅을 통해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보통 미팅에서 만났을 때는 썸을 타거나 하루 놀고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신기하게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요. 10년 넘게 편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술을 한 잔 마시자고 하네요. 저희는 보통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술이라니요. 살짝 핑크빛 분위기 감지하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1416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죠. 그리고 혹은 그 상대방 분이 처음부터 1416님을 좋아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416님이 너무 친구처럼 대해주시니까 그 마음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술 마시면서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자, 4193님,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이게 뭐라고 여운이 참 기네요. 오랜만에 극장에 다녀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영화는 그저 그랬는데 극장에 있는 게 좋았어요 하셨어요. 그 맛이죠, 극장 가는 게. 사실 요즘 OTT도 있고 또 스마트폰도 너무 좋아져서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극장이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장을 갔던 이유, 거기에 가는 게 좋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는 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던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극장 다녀오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극장 좀 가고 싶네요. 자, 2739님, 우리 딸은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과자나 초콜릿 이런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사주기도 편하고. 맛있죠? 근데 건강에는 안 좋으니까. 따님이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나 봐요. 자, 9902님, 누나, 저 오늘 드디어 두쫑크 두바이 쫀드 쿠키를 먹었습니다. 유명한 건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2번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크크. 괜찮아요. 네. 드셔보셨잖아요. 남들 다 먹었던 거. 요즘 유행한다는 그거 드셔보셨으면 됐죠. 예. 달달하죠? 자, 8943님이 김현정의 너 정말 틀어주세요. 어린 자식 둘이나 있는데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빨리 나와서 애들이랑 놀아줘야죠 하면서 김현정의 너 정말 신청해 주셨고요. 5595님, 저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겨울옷이 세일을 하는데 내년에 입을 겨울옷 살까요? 신상으로 나온 봄옷을 살까요? 신청곡은 현명한 선택이요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김현정의 너 정말.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 2546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몇 주 후에 결혼식이 있는데요.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돈을 좀 들여서 비싼 옷 한 벌 장만할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입고 가기 위해 옷을 사면 한 번 입고 옷장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죠. 예. 그건 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돈을 들이더라도 비싼 옷을 장만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갈까요? 경조사에 가서 후줄근하게 보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입고 가지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날 당일에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고 뭔가 후줄근해져요.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돈 들여서 그냥 옷을 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은근히 이런 날에 맞춰서 산 옷들은 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 스타일이랑 달라서 한 번 사서 그냥 옷장에 박아놓고 영원히 다시 안 꺼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마지막 줄에 나오지 않았나요? 가서 후줄근하게 보이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있는 청바지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입고 가지 요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 기회에 괜찮은 옷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돈을 좀 쓰시더라도 이 옷을 우리가 두고두고 유용하게 입게 될 수 있는 그런 옷들로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격식 차리는 옷, 그런 정장, 내가 평상시에 입지 않을 정장 스타일, 정장 치마 스타일, 투피스 스타일 사면은 앞으로 안 입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을 만하게 블레이저 자켓에다 슬랙스면 어떨까요? 블레이저 자켓 평상시에 우리가 일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밑에 데님 팬츠에다가 맞춰 입으면 되고 아니면 치마에다 맞춰 입으면 되고 출근할 때도 입으실 수 있잖아요. 슬랙스도 그렇고 평상시에 내가 눈여겨봤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막 덥석덥석 살 수는 없었던 그런 옷들, 그런 블레이저 재킷이나 슬랙스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트위드 재킷. 트위드 재킷에다가 결혼식 가실 때는 밑에 치마 입으셔도 좋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밑에 청바지 입으셔도 좋고 이 트위드 재킷이 여러모로 코디하기 편하잖아요. 코디했을 때 또 예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트위드 재킷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슬쩍 우리 2546님의 패션 지수 높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경조사와 데일리에 모두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너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서치해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컨텐츠도 한번 보시면서 이거다 싶은 옷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내서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546님. 다음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668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하원을 한 뒤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 친구들의 엄마와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요. 저희 동네에서 육아하는 분들 멀리서 보면 저와 결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해서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회성이 아이의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 2668님이 너무 그 자신의 정신 건강에 위협이 갈 정도로 너무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어려운 인간관계에 목을 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육아하는 다른 분들을 지금 멀리서 보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그분들과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니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안 맞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잘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한번 같이 대화도 몇 번 나눠보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자연스레 거리를 두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난 노력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사실 커가면서 자신들이 알아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또 무사히 잘 데려다주고 용돈도 쥐어주면서 그때까지 우리 2668님이 조금은 한번 노력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육아하는 분들이랑 대화 시도해 보시고 꼭 잘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있길 바랄게요. 육아라는 게 참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 아이의 행복과 2668님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노래 2곡 보내드릴 건데요. 45rpm의 즐거운 생활 그리고 슈프림 팀과 영준이 부른 그땐 2곡 이어 듣겠습니다.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2월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달의 차트 어떤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의 OST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가 차지했고요. 아주 유니크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힙합 걸그룹 영파스의 비자가 이번 주 9위로 차트 데뷔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위의 노래도 금주의 차트 루키예요. 아직 데뷔 만 1년이 안 된 파릇파릇한 새싹 걸그룹 키키의 404가 8위로 올라왔고요. 7위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도겸 N 승관의 블루. 6위 역시 지난주보다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5위는 걸그룹 아이들의 신곡이죠. 모노가 차지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롭게 차트에 입성한 거니까 이번 주에는 영파씨, 키키, 아이들까지 무려 3팀이나 뉴페이스예요.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4위는 지난주 2위까지 올라왔지만 살짝 미끄러진 엑소의 크라운. 3위는 인디 뮤지션의 자존심이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지난주와 같은 자리를 지켜냈고요. 화제의 역주행곡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가 거침없는 돌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계단 뛰어오르며 2위. 그리고 1위는요. 그야말로 언터처블이네요. 화사의 굿굿바이가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우우우. 네, 2월 첫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10 소개해드렸습니다. 1위 자리에서 절대로 굿바이를 하지 않고 있는 화사씨. 진짜 대단하네요. 이미 예전부터 음원 강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 노래로 확실히 독보적인 솔로 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그리고 무려 3팀의 걸그룹들이 차트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달이 바뀐 티를 내줬죠. 영파씨, 키키, 아이들. 흥미로운 건 이 3팀 모두 상당히 강렬한 느낌의 신곡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2026년의 K-팝 트렌드는 왠지 말랑말랑한 이지 리스닝보다는 하드한 무드를 지향하는 일렉트로닉 또는 힙합이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떤 팀이 아이돌 씬의 주도권을 가져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키키의 신곡부터 들을게요. 404 New Era.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3년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했던 시절엔 어떤 노래들이 유행했을까요? 2003년 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박승화, 이세준 두 스윗 가이들로 구성된 유리상자의 좋은 날이 자리했고요. 9위는 2000년대 발라드 여신 이수영의 4집 수록곡 빛. 가수에서 배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던 분이죠. 이기찬의 고백하는 날이 8위. 이승철 씨가 다시 부활에 합류해서 전설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8집 타이틀곡 네버엔딩 스토리가 7위였고요. 최장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신화의 너의 결혼식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위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펼쳤던 윤미래의 To My Love. 이 당시 G.O.D는 어엿한 중견 아이돌이었어요. 무려 5집의 타이틀곡 편지가 4위였고요. 또 쿨의 겨울 발라드 앨범이자 7.5집의 타이틀곡이었죠. 백설공주를 사랑한 7번째 난장이가 3위. 2위는 남성 듀오 브라운 아이즈의 2집 타이틀곡 점점. 그리고 1위는요. 아직까지도 김범수 하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보고 싶다가 차지했습니다. 네, 23년 전인 2003년 2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알아봤는데요. 이 차트에서는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명불허전인 보컬들의 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80년대 데뷔해서 2000년대에도 탑을 찍었던 이승철 씨를 꼽을 수 있겠고요. 2000년대 한정 최고의 남성 가수들이죠. 김나박이의 김범수 씨와 나얼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수들 모두 자신만의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고 또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가수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특히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이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특유의 미성을 아직도 유지하시니까 보컬의 신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컬의 신과 그 후예들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볼까요? 부활의 이승철, 김범수,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자, 이번에는 음악 시야를 저 멀리 태평양 너머의 빌보드 차트로 고정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3년, 2003년의 2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0위에는 익살스러운 래퍼 넬리의 운동화 사랑이 듬뿍 담긴 노래 에어포스 원스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 당시 컨트리 음악의 대중화에 큰 힘을 실어줬던 여성 그룹 딕시 칙스의 랜드 슬라이드가 9위. 세계 커플이었던 제이지와 비욘세의 뜨거운 케미 바니 앤 클라이드가 8위였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히 기억될 R&B 천사 알리아의 Miss You가 7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6위는 엔싱크를 벗어나 솔로 뮤지션으로 당당하게 나섰던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ry Me a River. 2000년대 초반 차트 치트키라고 불렸던 조합이었죠. 자룰과 아샨티의 Mesmerize가 5위. 펑크걸 에이브릴 라빈의 감성 발라드 I'm With You가 4위에 자리했고요. 가창력 끝판왕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본인의 자존감을 드높인 노래죠. Beautiful이 3위. 2위는 남성 그룹 B2K와 PDD의 콜라보 Bump Bump Bump. 마지막 1위는요. 제니퍼 로페즈와 힙합 신사 LL Cool J의 환상 하모니 All I Have가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2003년이다.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003년 2월의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이 차트에서는 또 그룹에서 솔로로 독립했던 월드와이드 스타들도 볼 수 있었죠. 바로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비욘세였습니다. 엔싱크에서 귀여움을 맡았던 저스틴, 그리고 데스티니스 차일드에서 독보적인 센터를 지켰던 비욘세.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었고 또 인기도 제일 많았었죠. 그래서 솔로 독립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대성할 줄은 예상 못했던 거죠. 이후에 저스틴은 2000년대를 대표하는 남성 R&B 팝 가수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요. 비욘세는 컨트리까지 할 정도로 자신이 하고 싶은 장르는 뭐든지 다 소화해냈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와 음악 스타일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ry Me a River 그리고 비욘세와 제이지가 함께한 Bonnie and Clyde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90년대 혼성 듀오 히트곡 탑5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지금까지도 남녀 듀엣 명곡으로 남아있죠.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4위는 강렬한 세기말 사운드를 들려줬던 팀이죠. 소호대의 야. 3위 역시 남녀 듀엣의 명불허전입니다. 영화 연풍연가의 주제곡 주영훈과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그 당시 참 예쁜 음악을 들려줬던 듀오였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가 2위. 그리고 1위는요. 90년대 혼성 듀오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이름 철이와 미의 너는 왜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소호대의 야 그리고 철이와 미의 너는 왜. 오늘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에일리의 더 보스 보내드릴게요. 무료할 때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